대전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돌면서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인과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이딴 가을 태풍에 농작물 피해가 많다 보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다가올 김장 준비도 걱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로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대전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중구의 재개발 아파트 견본주택이 개장 첫날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022년 입주 예정인데 실수요자에게 인기인 84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993세대로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260만 원입니다. 당첨자 발표 6개월 뒤부터 분양권 전매가 되고 청약가입 6개월만 충족하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전 중구 지역이 이제 청약 과열지구로 이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규제가 좀 이제 덜 받는 지역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 분양될 도마변동 8구역 재개발 지역에서도 1,881세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은 숭어리샘 1,900여 세대와 용문 1, 2, 3구역 2,763세대 등 대규모 물량이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내년 대전에서 분양을 앞둔 12,830호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비율은 역대 최고인 38.6%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대전의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2년 전 대비 아파트 매매값 지수는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10월 2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대전은 전국 최고 상승률인 0.39%를 기록한 가운데 중구가 투자 수요 유입으로 0.95% 올랐고 서구와 유성구도 각각 0.37%와 0.27% 상승했습니다. 대전에 이제 도안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 시장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낙후됐거나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곳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높은 분양가 탓에 대전의 전체적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이딴 가을 태풍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다 보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김장 준비도 걱정입니다. 문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황토밭에서 알타리물을 뽑아 올립니다. 이 땅 가을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지방과 달리 이곳은 작황이 좋습니다. 도매가는 2kg 한 단에 2,500원에서 3,000원 선, 지난해보다 50%가 올랐습니다. 태안 쪽은 충청도 지역은 좀 비가 태풍의 영향이 좀 덜 받았고 전라도 쪽은 그 태풍 영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작황이 일단 발화 시기부터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다른 채소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 이후 껑충 뛴 가격에 선뜻 채소를 집어들기가 망설여집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어떤 것들이? 모든 게 타요. 네, 이런 것도 엊그저께도 3,000 얼마더니 이제 4,000대로 올라갔네. 마트에서 상추 100g 한 봉지가 2,000원에 육박하고 무와 배추도 전남, 해남 등 주산지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배추는 한 포기에 6,000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적게는 70-80%, 많게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다음 달 김장 준비도 걱정입니다. 9월, 10월 초 잦은 태풍 피해와 습해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겨울 김장철 무, 배추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나마 고추와 마늘, 생강 등 김장 양념 가격은 지난해보다 20-30% 저렴합니다. 정부는 월동 배추 출하 시기를 앞당기거나 예산을 들여 배추 할인 판매를 하는 등 김장철 배추 가격 폭등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충남도 내에서 지난달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잇따라 내려졌던 지난달 24일에서 28일 사이 GPS상 이동 이력이 있는 가축 관련 차량 2,004대를 조사해 지난달 28일 오전 천안의 한 농장을 출입한 분뇨 운반 차량을 확인하고 천안시를 통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관련이 있는 도내 역학관리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은 이번 주 모두 해제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어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7차 집행이사회에서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김 신부를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할 것을 권고해 다음 달 열릴 총회에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과 2013년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인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가상현실과 3D 프린터 등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과학체험 부스도 열립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 음료를 만들어내는 로봇팔. 정교한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구현해 작은 나무 조각을 집어 옮기는 로봇손을 바라보는 학생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각종 매스컴에서만 접했던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학생의 손놀림은 분주합니다. 드론 방송 같은 걸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조작법은 어려웠는데 그래 재미있었어요.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인 사이언스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가상현실과 3D 프린터 등 최신 과학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야외에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과학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자석과 옷걸이를 이용해 회전체를 만들며 인력과 관성에 대해 배우고 태양광 패널로 간이 휴대폰 충전기를 만드는 등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용하는 야외 실험실입니다. 주로 배우는 입장이었던 학생들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체험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게 많습니다. 그 체험자분들이 태양으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고 저희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잘 알게 되고. 이 기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과학 문화 포럼과 대전 수학 축전 등이 열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연구소 6곳이 관람객들에게 개방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시와 세계과학도시연합 WTA가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가 오는 21일과 2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립니다. 특별 강연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회사 게러지테크 벤처스의 공동 창립자 빌 라이처스 씨와 퓨처 로봇의 송세경 대표, 도룡 벤처 포럼의 김채광 회장이 혁신과 창업, 기업 생존 전략 등에 대해 강연하고 기술 전시와 수출 상담, 아이디어 공모전 등도 함께 열립니다. WTA 대전 하이테크 페어는 21일 낮 12시부터 22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등록을 통해 무료 참관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돼 더 신선하고 지역 농가에도 큰 힘이 되는 로컬 푸드 소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선도에 비해 안전성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지자체가 안전성까지 보증하는 인증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아산시에 도입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충남에서 처음 문을 연 아산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가까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고르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집니다. 생산일과 지역, 농민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어 믿음이 가면서도 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한지는 여전히 걱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 주로 사죠, 우리는. 근데 이제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아산시가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7곳에 납품하는 농가를 찾아 토양의 중금속 오염 여부는 물론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을 검사해 안전한 경우에만 인증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전북 완주군과 대전 유성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지만 충남에선 처음입니다. 농산물이 안전한지 아니면 이 농산물이 지어지는 토양이 안전한지 건강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저희가 220개 품목에 320개의 잔류 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인증기관을 찾아가며 각종 인증을 받아야 했던 농가들도 25만 원 안팎인 인증비까지 시가 부담한다는 소식에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이 훨씬 신뢰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이렇게 교육과 더불어서 인증을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올해 말 농가 30곳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예산을 늘려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선함을 무기로 시장에 안착한 로컬푸드가 안전성까지 보증받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이어갈지 인증제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주시청에서 상생협력 사업 협약을 맺고 공동 번영 기반 조성을 위한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 청주 둘레길 조성을 비롯해 관광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관광 매트 조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유 사업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최근 홀로 사는 여성을 노린 주택 침입 시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8일 대전시 복명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한 남성이 문을 열고 침입을 시도했다가 달아났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휴대전화를 보던 남성이 한 번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지만 이중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경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와 충남지부는 각각 결의대회를 열고 다단계 운송구조와 최저 입찰제 등으로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